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퀘르버 연설, 베를린 구산, 신베를린 선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주목되는 것이, 북핵 폐기, 평화 체제 구축,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이런 포괄적 해결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방법 이외에, 네.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북도,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네. 큰 보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네. 보따리라는 게 이제 포괄적 해법이라는 말인데요. 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핵을 제거해라, 완전히 포기해라. 네. 그리고 미사일을 중단하고 역시 미사일 문제도 해결하자. 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보따리고 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큰 보따리라고 본다면 네. 결국 이번 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지난 9년 동안 실패한 압박 붕괴 정책의 폐기 선언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간의 네. 평화 공존을 하자 하는 네. 평화 공존 정책으로의 대전환 선언이다 이렇게 네. 보아집니다.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은 이제 처음으로 이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그동안 이제 북한의 대남 정책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언급하기 상당히 꺼려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 관행적 사고 또는 과거의 그 냉전적 사고라고 할까요? 남북 대결 시대의 네. 사고로 보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장한 것이다. 정치공세다. 평화공세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규정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 동서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결할 때 시대의 개념이자 규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축이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세계가 탈냉전으로 이른바 사회주의 블록이 이제 전부 소멸하고 네. 시대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 평화체제의 내용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 90년대 초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김용남 당시 통일전선부장 네. 대남정책 비서죠. 워싱턴에 보냅니다. 네. 미 국무부에 가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한다면 네.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 네.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한 이후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러한 또 뜻을 김정일 위원장이 전한 바 있고 네. 또 2000년 10월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역시 같은 뜻을 전달한 바 있어서 네. 일단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네. 이 탈냉전 시대에 그렇게까지 과거의 틀로 과거의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은 이걸 이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글쎄요, 일단 대화도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것이 같아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북한 또한 잘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말씀을 하셨고, 또 신경제 구상도 하셨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손뼉도 마주쳐야 되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은 이제 워싱턴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해야 할 일이 네.
하나는 이제 이 내용의 배경과 진위를 평양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대북 특사까지도 남북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남북 접촉과 네. 특사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또 네. 하나는 워싱턴에도 설명하고 네. 또 워싱턴과도 긴밀한 공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평양이 원하는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바퀴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남북 간의 접촉과 설명 과정이 필요하고 네. 또 미국에 대해서 공조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네. 포괄적인 해결이라는 건 네. 이제 중국과 일본을 또 협조자로 끌어들이고 네. 그리고 좀 북미 간의 접촉이 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입구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네. 봐집니다. 북한은 이제 ICBM 발사로 사실상 뭐 한국은 좀 빠져라. 미국과 직접 담판으로 가겠다. 뭐 그런 구상을 내비쳤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대통령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해서 말이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조금 좀 자세를 조금 로키로 나갈까요? 아니면 6차 핵실험 단추까지 눌러버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도 미국과 상대할 문제지 남쪽은 빠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 북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왔던 6.15와 14 정상회담 합의를 지켜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왔는데 네. 6.15의 핵심은 그 선언 아닙니까?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네. 이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라의 통일 문제라는 건 평화 문제인 것이고 네. 이 평화 문제의 결정적 장애물인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그 주인인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대화도 못한다. 네. 논의도 못한다 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거죠. 네. 따라서 이런 6.15 선언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네. 북은 북대로 설득해가고 워싱턴은 워싱턴대로 네. 공조 분위기를 긴밀히 해가는 지금부터 이제 바로 이것이 원전석의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이 북핵 문제와 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폭탄, 규탄만 수없이 되풀이했을 뿐이지 네. 어떠한 실천도 행동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대로 가면 결국 북을 압박하면 붕괴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현실과 괴리된 허상을 붙잡고 헤맨 9년이었다고 본다면 네. 이제는 어쨌든 고민하고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보자. 네. 그래서 차의 뒷자리에서 이제 앞자리로 네.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연설에서는 그 북한 인권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 혹시 이것이 또 북한으로서는 또 자신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건드려서 대화를 하기에 조금 주저하게 만들진 않을까. 또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할 것은, 거론할 것은 당당하게,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네.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가자라는 것이고요. 네.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라는 이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무조건 북이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방향과 그 원칙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일관성입니다. 이것은 원칙을 천명했으면 이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이 큰 원칙에 부합하는 실천과 행동 이게 이제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북으로서도 본인들이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궤도에 들어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말이죠. 역시 그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히 그런 뭐랄까요, 뭐 불편함을 뭐 얘기하면서 철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서 베를린에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본격적으로 네. 뭐 테이블에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일단 그러나 거론은 됐지만 한국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네. 어쨌든 두루뭉술이한 표현이지만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이고 네. 한중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자 네. 제거하기를 희망한다. 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장애물은 지금 중국의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란 말이죠. 네. 이 문제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담음으로써 네. 일단 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이 네. 고루 개진되고 네. 표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넘어야 할 산이죠. 네. 뭐 사드는 뭐 대통령은 뭐 되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말이죠. 어떻게 이제 될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1년 벌었기 때문에 네. 이 1년 동안에 사드를 가져다 놓게 된 배경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아닙니까? 네. 이 문제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일단 해결 국면으로 네. 또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네. 뭔가 거기서 다른 출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거기까지 하고요. 뭐 국내 현안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국내 문제보다는 워낙 이것이 우리의 운명에 네.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네. 한 말씀만 더 그러시죠. 네. 드리자면 네. 베를린 구상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남북 관계에서 대전환이었던 2000년 6.15 정상회담, 네. 김대중 대통령의 3개월 전 베를린 선언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이제 17년이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네. 됐는데요. 그 17년 사이에 많은 또 파란 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메시지 핵심은 우리 한반도가 지금 지각생인데 네. 베를린은 이미 27년 전에 탈냉전으로 가버렸습니다. 통일로 갔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로서 냉전 시대에 잔재가 남아있는 지각생인데 그렇죠. 이 냉전을 해체하자 네. 하는 이제 간절한 메시지고 이게 국제사회에 이제 네. 또 평양에 대해서 하는 그런 입장 천명이거든요. 네. 베를린은 이제 어쨌든 탈냉전의 상징적 장소고 거기서 지난 9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증오와 적대를 키워왔던 네. 그런 정책으로부터의 일대 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앞으로 5년간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의 원칙과 기조가 발표된 것이다. 네. 또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네. 화해협력 정책, 또 평화번영 정책의 네. 연장선상에 네. 있다는 점에서 알겠습니다.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뭐 국내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그 머리 자르기 바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추경 심사에 참여하려다가 모든 것이 이제 보이콧돼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적절한 발언이죠. 네.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베를린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그 국면에 네. 후속 조치로 사실 국내 여론 통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당 체제 하에서 네.
가장 베를린 구상의 그런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네.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런 부적절한 언사를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사과하고 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 파문은 여러 가지로 국민의당을 또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 다음 달,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 이제, 정동영 의원께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좀 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거북한 말이 저울질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저울질하면서 해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정의당이든 네. 대선 이후에 다 체제 정비를 하고 신발끈을 새로 메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네. 국민의당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존립 위기까지 닥치고 있는데 네. 이제 다시 환골 탈퇴하고 네. 일어서는 계기를 전당대회로 삼아야 한다 네.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네. 당이 살아나는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네. 제가 원로분들과 네. 당원들의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당명 개정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개혁 조치들을 언급하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만 빼고 다 바꿔라 했는데, 네. 정말 국민의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안철수 전 대표나 아니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좀 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네. 검찰 수사 결과를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네. 큰 보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 네. 보따리라는 게 이제 포괄적 해법이라는 말인데요. 네.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핵을 제거해라, 완전히 포기해라. 네. 그리고 미사일을 중단하고 역시 미사일 문제도 해결하자. 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큰 보따리고 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큰 보따리라고 본다면 네. 결국 이번 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지난 9년 동안 실패한 압박 붕괴 정책의 폐기 선언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간의 네. 평화 공존을 하자 하는 네. 평화 공존 동서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결할 때 시대의 개념이자 규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축이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세계가 탈냉전으로 이른바 사회주의 블록이 이제 전부 소멸하고 네. 시대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 평화 체제의 내용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소련이 붕괴된 이후 직후에 90년대 초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김용남 당시 통일전선부장 네. 남정책 비서죠. 워싱턴에 보냅니다. 네. 미 국무부에 가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한다면 네. 주한 미군 주둔을 용인하겠다. 네.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한 이후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러한 또 뜻을 김정일 위원장이 전한 바 있고 네. 또 2000년 10월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역시 같은 뜻을 전달한 바 있어서 네. 일단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네. 이 탈냉전 시대에 그렇게까지 과거의 틀로 과거의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한은 이걸 이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계속 정책으로의 대전환 선언이다 이렇게 네. 보아집니다.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은 이제 처음으로 이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그동안 이제 북한의 대남 정책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언급하기 상당히 꺼려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리가 그 관행적 사고 또는 과거의 그 냉전적 사고라고 할까요? 남북 대결 시대의 네. 사고로 보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장한 것이다. 정치공세다. 평화공세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규정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퀘르버 연설, 베를린 구산, 신베를린 선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주목되는 것이, 북핵 폐기, 평화 체제 구축,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이런 포괄적 해결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방법 이외에, 네.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북도, 핵과 미사일 문제와